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소방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소방학개론 수업한 이원태입니다. 일단 뭐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일단은 출제 유형 분석부터 먼저 잠깐 보면 연소 이론에서 뭐 일반적으로 한 7문항, 좀 적을 때는 한 6문항까지도 나오는데 요번에 연소 이론이 조금 많아요. 연소 이론이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연소 이론이 8문제가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뭐 불완전 연소 뭐 원인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인화점이나 연소점이나 발화점에 대한 정의 문제인데 저런 것도 워낙 단골이니까. 자, 위험도인데 위험도는 보통 이제 물질을 주게 되면 암기로 순서 맞추는 문제가 주어지는데 요번에는 물질을 주지 않고요. 계산을 직접 하게끔 하는 문제가 뭐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한계, 하한계 두 개를 뺀 그게 이제 연소범위인데 그걸 하한계 값으로 나눠주는 정도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어렵지도 않은 거죠. 뭐 하하하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나왔어요. 그 러시아틀리에가 요거 러시아틀리에의 식을 이용해서 혼합가스의 뭐 새로운 하한계를 구할 수도 있고 상한계를 구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혼합가스의 하한계 값이나 상한계 값을 계산하는 식 그게 러시아틀리에. 근데 저게 이제 우리 공채 쪽에 나왔다라는 게 그죠? 요번에 이제 처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간부 쪽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식으로 제대로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나왔네요. 근데 저걸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게 몇 년 됐는데 요번에 나왔어.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다가 요번에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험도 계산하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틀리에 식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쉽거든요. 근데 요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원래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요게 이제 하한계 어떤 물질의 하한계분의 그놈의 이제 부피 퍼센트 또 이제 플러스 또 하한계분의 부피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가다 보니까 소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요번에는 엄청 봐줬습니다. 엄청 봐줘가지고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식을 적지 않고도 눈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딱 떨어지게 정말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시간이 걸리면 시간 때문에 공식을 못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보통 이게 상이 붙는데 이게 계산 좀 빨리 해라고 문제를 너무 수치를 너무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똑 떨어지게 줬기 때문에 중자가 붙었으면 중이 붙었습니다. 자, 연소의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많이 본 건데 요 문제 요게 그죠? 복사 열유속이거든요. 복사 열유속.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공채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자격적 쪽이라 그죠? 뭐 요런 쪽의 위험물 뭐 자격적이나 뭐 요런 쪽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 집어넣는다고 문제가 8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왜 집어넣냐면 요 앞쪽에 연소 파트에서 연소 반응식 하나 완성하고 그 연소 반응식에서 개수 맞추고 거기서 몰, 질량, 부피 뭐 이렇게 따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다가 그걸 뺐네요. 연소 반응식을 빼버렸죠. 그 연소 반응식을 빼버리니까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만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죠? 이걸 어디서 가져와서 끼워 넣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23번 문제인데 우리가 상이라고 사실은 붙었지만 그죠? 또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만점 방지용으로 한 문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인데 의외로 많이 맞췄어요. 왜일까? 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쪽에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푼 사람은 없는데 대충 끼워 맞추다 보니까 답이 나왔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4번 찍어서 맞춘 사람 그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그냥 마음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상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3문제거든요. 연소에서는 우리 계산 문제는 당연히 나온다 그러는데 하급, 그죠? 중급,
요걸 상이라고 본다면, 그죠? 상중하 골고루 냈죠. 그죠? 상중하 골고루 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연소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출제한 사람이 조금 문제 출제를 할 때 좀 골고루 안배를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인이나 폭행은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 전이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폭인이나 폭행을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죠? 우리 쪽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부분이니까 요걸 이제 신유형 그래서 상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것 때문에 틀릴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뭐 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상을 드러내고요. 요것도 드러내면 올해 우리 소방학 문제는 뭐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면 그냥 상으로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 두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 버리면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좀 지나치게 쉽게 낸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평이하다 그러면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걸 딱 드러내 버리고 나면 그냥 좀 너무 심한가? 하여튼 뭐 그 정도입니다. 그냥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한 번만 보고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앞으로도 미친 짓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뭐 블랩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블랩이 뭐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자, 요거는 화재 이론인데 화재 이론은 이 부분랑 맞아요. 화재 이론 맞습니다. 이제 화재 분류 이런 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를 그죠 줬다. 실내 화재, 구획술 화재, 여기서 화재 진행하는 그죠 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지금 두 문제를 깔았거든요. 두 문제를 깔았는데 왜 여기 중이 붙었느냐면 저거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나 하는데 표현을 살짝 바꾼 게 있어요.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출제를 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낯선 지문 뭐 이런 것도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못 푸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문을 살짝 표현을 살짝 바꾼, 교묘하게 바꾼. 그래도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조금만 이해하고 봤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중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백드래프트는 잘 알죠? 백드래프트, 징후 이런 것도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표현을 살짝 바꾸려고 노력을 조금 했어요. 그죠? 하지만 백드래프트는 워낙 머리 징후를 많이 배우니까. 자, 위험물은 우리가 암기합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같은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하죠. 그래, 암기하면 보통 답이 나와야 하는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등급을 썼어요. 위험 등급. 위험 등급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나온다 그래서 보통 빼는데, 기껏 나와봤자 법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소방학에다 위험 등급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상이라고 붙은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안 나온다 해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빼버리고 암기하는데, 그죠? 얘를 넣었네, 굳이.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정수량을 외울 때 위험 등급까지 넣어서 같이 외울까, 지금. 그죠? 생각합니다. 자, 요거 주수는 암기 우리가 다 했다, 그죠? 물을 뿌렸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뭐 되게 많았는데, 그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인데,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은 이제 이게 정의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질문으로 줬네요. 그죠? 뭐 정답은 이제 보일오버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걸 찾는데, 이런 거 찾을 때는 지문이 좀 길어지면 요령이 이제 키워드를 조금 잡아서 문제를 읽으면, 그죠? 헷갈리지 않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오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물이 끓어서 튕겨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슬로버버는 표면에 물을 부어 가지고 그게 수증기 폭발을 일으키면서 화재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키워드를 잡으면 이런 것들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하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정의 문제니까 키워드만 잡으면 뭐 그죠? 1, 2초 컷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문제를 좀 쉽게 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추가를 하거나 우리 예상 문제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의 정의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방지법. 예를 든다면 보일러오버는 바닥에 물이 있어서 그래요. 바닥에 물이 있다? 그럼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뭐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물이 왜 바닥에 갔을까? 기름에 비가 조금 내리거나
해가지고 기름이 담겨 있는 탱크에 물이 들어갔는데 왜 물이 바닥에 있을까? 물의 밀도, 그러니까 비중이 기름보다 크기 때문이겠죠. 물의 비중이 기름의 비중보다 크면 밑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일러버가 발생한다. 그 말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 물의 비중이 기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해서 기름의 비중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바닥에 우리 배수하는 배관이 붙어 있어요. 그런 탱크는. 바닥 제일 밑에 배수하는 배관이 붙어 있는데 그 배수하는 배관을 털어가지고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빼버리면 돼요. 그 처음에는 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잠그겠죠. 뭐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불을 못 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거기에 뜨거운 열기,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온도가 올라가서 그게 전도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탱크 표면에다가 물을 뿌려 봐가지고, 그죠?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정도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지금 가열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탱크 표면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탱크 표면에서 증발하는 물의 양을 보고, 아, 열이 지금 바닥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대피해야 되는 거죠. 왜? 곧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내면 살짝 이 상권 문제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왜 하라고 붙였느냐? 정의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만 내면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붙여봤습니다. 뭐 7문항이면 딱 마침 맞죠? 우리가 연소 7문제, 화재 7문제, 아니면 소화 파트에서 7문제, 그러면 21문제거든요. 그럼 나머지 4문제가 이제 그 뒤쪽에 소방 조직하고 재난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 뭐 마침 맞게 그죠? 낸 거죠. 요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소화입니다. 소화에서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 6문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그러면 뭐가 없느냐면 설비가 없어요. 우리 소화는 그죠? 요런 약재 파트의 질문이 이만큼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재 파트가. 그죠? 많이 나와봤자 한 2문제. 그것도 조금 서로 성격 다르게 해서 한 2문제. 보통은 1문제. 근데 요 뒤쪽에 뭐가 지금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그죠? 하다못해 포, 그죠? 이런 발포하는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설비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설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편중되게 문제를 내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설비가 들어가면 7문항 맞죠? 그죠? 여기서 한 문제 줄이고 설비가 좀 들어가면 맞거든요. 보통 그렇게 내왔는데, 요번에는 설비를 통째로 드러내버리고, 그죠? 이 약재만 3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포소화 약재라든가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 뭐 나오겠죠. 물론 나오겠죠. 근데 저렇게 지나치게 약재를 많이 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요거는 괜찮아요. 한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문제가 보통 우리가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이런 게 주어진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이제 뭐 장점이나 단점, 특징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포는 절대로 안 빠지고 나옵니다. 포. 요거는 절대로 안 빠지고 나온다. 포소화 약재. 그래서 요번에도 많이 다를까 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포가 나오면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약재에서 1번, 설비에서 1번. 이렇게 해서 보통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번에는 여기 약재 자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위험물 공부할 때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 지정수량 이런 거 당연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거 하거든요. 뭐 그런 데서 한 문제.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면 그 각 위험물마다의 특성,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안 빠지고 출제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거죠. 소화 방법. 위험물의 소화 방법. 위험물의 소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문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뭐 그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라면 요걸 3문제까지 출제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비를 아예 빼버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열 감지기나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문제를 내지 않고요. 감지기를 내든지 수신기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한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두 문제를 내죠. 그것도 감지기도 너무 쉬운 문제로 감지기를 줬고요. 그 다음에 R형 수신기 같은 것도 되게 쉬운 거죠. R형 수신기의 정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좀 난이도를 좀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화 설비가, 이 소화 이론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소화 이론이 출제를 하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은, 그죠? 그런 단원인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문제를 좀 쉽게 깔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21문제가 되는데, 그죠?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그죠? 좀 평이했다. 근데 솔직히 좀 중은 아니지 않나. 그죠? 몇 문제 드러내면 중은 아니고 중하 정도? 중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이 정도를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이 정도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요거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골고루 또 난이도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소방 조직이고 재난인데, 소방 조직에서도 또 역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소방의 발전 과정이 두 문제입니다. 그것도 1번, 2번으로. 그죠? 원래 한 문제 나오잖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두 문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난에서 이제 이거 재난, 그죠? 재난관리법, 그죠? 재난관리법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 여기서 정의만 냈죠. 그죠? 주관기관의 임무. 그죠? 정의만 출제를 했다. 그럼 그 뒤쪽에서 이제 기구들이라든지, 그죠? 그죠? 재난관리, 그래서 예방부터 시작해서 복구까지 거기서 각각 하는 일이라든지 물어볼 게 얼마든지 있는데, 정의 하나 딱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난, 그죠? 이론 하나. 그죠? 그래서 너무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그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죠? 우리가 보통 수험생들이 이게 준비를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심화까지 해서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허무하게, 그죠? 허무하게. 재난법, 여기, 요 재난법 외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시간을 상당히 들였는데 정의 하나 딱 냈어. 너무 허무하잖아. 내가 들인 공이 얼만데, 그 외우려고 얼마나 예를 썼는데 이거 정의 하나 딱 냈. 이런.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상이라고 붙어 있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들은 너무 마음에 안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죠?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아. 그죠? 만점을 좀 막아보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만점을 좀 막으려고 소방학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만점자가 나오죠. 그래도 만점자가 나온다. 왜 어느 것을 찍을까? 그죠? 우리 금요일 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올해는 3번이 아니다. 그죠? 보통은 3번을 찍으라 그러는데 올해는 3번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4번 뭐 이런 거.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1번이죠. 소방 조직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자, 소방 조직의 설치가 그랬네요. 자,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괜찮아요. 요런 문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도 좀 했었고, 그죠? 그래서 전체로 넓게 본 거예요. 넓게 본 겁니다. 저 앞에서부터 넓게 본 거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보통은 좁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넓게 봤으니까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도소방위원회. 그죠? 도소방위원회. 그래서 도소방위원회, 저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우리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 시대, 그죠? 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대. 그래서 그게 이제 1946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46년 도소방위원회. 자, 그다음이 이제 1900 이제 정부가 수립되겠죠. 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면 소방국입니다. 이 소방국인데 여기에 내무부 소방국인데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경찰 치안국, 그죠? 그래서 내무부 치안국의 그죠? 우리 소방, 그죠? 소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 소속이에요. 요거는 이제 경찰 소속. 그래서 도소방위원회 같으면 1946년 짧게.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요게 이제 경찰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48년. 이 시도, 전국 시도, 그러니까 뭐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거 있죠. 이런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가 다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니까 요거는 그렇죠. 1992년입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온 거니까 1992년. 그다음에 이제 소방방재청인데 요거는 소방의 업무, 방재니까 재난 방지 두 개를 다 그죠? 여기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통합관리 체계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2004년이죠. 2004년. 그래서 요때 이제 법이 하나 제정이 됩니다.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죠? 요거 재난까지도 소방에서 관리를 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서 역사 문제로 본다 그러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넓게 봐버리면 그죠? 시기를 넓게 봐버리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옳게 나열된 거 답은 2번이 되죠. 뭐 이걸 틀리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가 통째로 다 외웠는데죠. 저걸 틀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2번 소방행정조직의 발전 과정입니다. 소방행정조직의 발전 과정.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그래서 뭐 1426년 세종 8년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1426년 해놓고 세종 5년 뭐 이렇게 적어버리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도감, 그 위에 병합해서 수성금화도감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자 1894년에 경무청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공식적인 문헌에 소방이라는 용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자 1948년 그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국가소방체제 맞습니다. 전환하면서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 틀렸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경찰 소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 소속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찰에서 뭐 분리가 되었다? 그럼 어떨 때 경찰에서 분리가 됐느냐? 그럼 한참 있다가, 그죠? 그래서 요거 분리가 됐다 그러면 1975년입니다. 1975년. 이 19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민방위본부 소방국, 요렇게. 그래서 경찰에서 분리가 돼요. 그렇죠? 민방위 본부가 설치되면서 경찰에서 이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경찰에서 분리 그러면 1975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예, 국민안전처 그러죠? 국민안전처 그죠? 해체하고요. 그래서 1917년 그죠? 국민안전처 해체하고 소방청 개설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안전처는 그러면 언제? 그러면 1914년이죠. 그죠? 19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1914년 국민안전처 박근혜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조직 그죠? 개편하면서 그죠? 2017년에 소방청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1번, 2번 두 개로 나눌 건 아니고 그냥 한 문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문제. 자, 3번 재난이죠. 3번은 이제 재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에 재난 및 사고, 그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연결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암기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수지 사고 그랬죠. 저수지 사고. 요 저수지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뭐 동물 키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아니고 그죠? 국토교통부는 그죠? 뭐 고속도로나 철도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항공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저수지 사고 같으면 그래도 농사 짓고 동물들 키우고 이럴 때 사용하는 물이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우주에서 이제 물체가 추락한다 그럼 과기정통부가 될 거고요. 공동국어로면 행정안전부인데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부는 저거가 알아서 하고요. 그죠? 원자력 사고인데 파업이죠. 원자력에서 파업.
파업은 산업통상자원부다. 에너지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 있죠? 근데 이게 파업이 아니고 방사능이 진짜로 누출이 됐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럼 방사능 누출이면 누가 나선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방사능이 누출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고 요거는 파업 때문에 발전소를 못 돌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 에너지 수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꼭 외우자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재발생 이론인데 재발생 이론 하인리죠. 이 하인리는 그죠? 요런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유전적 요소 때문에 개인의 결함이 발생하고 그 개인의 결함이 그죠? 우리 직장 내에서 이제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상태가 있다면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그게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반드시 제거해라. 그죠? 그게 하인입니다. 왜?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버드인데 이 프랭크 버드도 요 사람이 얘기한 요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이 사람은 그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그거 이전에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는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걸로는 부족해서 반드시 뭐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죠. 기본 원인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원인 4가지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약간 견해 차이죠. 이 사람이 하인리가 얘기했던 불안전한 행동, 그죠? 상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근데 프랭크 버드는 그죠?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죠? 직접적인 원인 전에 아예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인을 반드시 없애야만 그죠? 없애야만 재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접이 아니고요. 기본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원인.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기본서에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하인리죠.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요걸 없애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없애야 된다 그랬고, 그죠? 요건 이제 프랭크 버드인데, 요런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것에 동의한다고요. 이거 이론과 동의를 하다. 하지만 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하지만 이걸 없애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전 단계 그게 기본 원인이거든요. 요 기본 원인에 해당하는 게 인간적인 요인이나 작업적인 요인, 그러니까 작업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런 거죠.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기계 설비적인 요인 아니면 관리자가 잘못했다 이런 거죠. 관리적인 요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원인 4가지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를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프랭크 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 버드하고 하인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그죠? 절충하고 맞다, 서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요거죠. 그걸 집어서 문제를 냈으니까 문제는 괜찮아요. 문제는 괜찮습니다. 보통 요걸 집어서 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부터가 연소인데 보통 이제 그 연소에서 연소 반응식 하나 정도는 쫙 적어줘야 하는데 그죠? 그게 없었다. 좀 아쉬운 거죠. 자,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기 이제 보니까 연소의 종류가 쫙 적혀 있네요. 우리가 연소의 종류, 그죠? 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기체, 액체, 고체로 분류해서 외웠습니다. 기체 3개, 액체 3개, 액체 4개, 고체 4개. 그죠? 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결연소, 표면연소, 그죠? 직접연소라고 하는 거죠. 자결연소, 표면연소, 직접연소. 그래서 저거는 숯불이죠. 고체가 바로 타는, 고체가 직접 타는, 그죠? 그래서 화염이 없다, 맞죠? 화염이 없다, 맞다. 표면 연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분해 연소죠. 분해 연소. 여기에 유황이나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황, 나프탈렌, 아이오딘 기억나죠? 유황, 나프탈렌, 아이오딘 그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걔들은 분해 연소가 아니고요. 증발 연소입니다. 증발 연소가 두 개 있거든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는 증발 연소. 승화 현상이죠. 승화 현상. 그래서 얘는 승화에 의한 증발 연소입니다. 그죠? 근데 분해는 열분해라는 얘기인데, 그죠? 얘가 틀린 겁니다. 여기 증발 연소 나오죠? 증발 연소. 액체에서만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증발 연소는 액체의 증발 연소와 고체의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 고체의 증발 연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액체에서만 그럼 틀렸네요. 자기 연소는 그죠? 우리 고체 연소 형태 중에서 그죠? 제일 마지막에 오류위험물 그랬죠? 그래서 3류 틀렸습니다. 있죠? 오류위험물.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괜찮죠? 이런 문제 연소의 종류, 그죠? 당연히 나오는 문제. 자, 불레비입니다. 불레비. 자, 이거는 가유물이 B점 이상으로 요런 거 불레비 B점 이상으로 가열된 거죠. 그래서 우리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 외부의 화재로 인해서 탱크를 막 가열했답니다. 그럼 열이 탱크 속으로 막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그죠? 액체, 가스 이런 것이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갔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B점이 되면 기체로 바뀌면서 그죠? 거기에 기체가 막 발생해 가지고 튕겨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밀폐가 돼 있으니까. 밀폐가 돼 있으니까 내부의 압력이 커져.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 그 물질의 그죠? 끓는 점의 온도는 자꾸 높아지죠. 결국은 끓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끓는 점을 지나쳐서 물 같으면 100도에서 끓는데 110도, 120도가 돼도 안 끓는 거지. 왜? 내부의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끓는 점 이상. 그죠? 그래서 끓는 점 이상 뭐 이런 표현을 썼다. 자, 옳은 말이다. 저장 탱크의 기계적인 강도, 저장 탱크가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강도라는 것은 저장 탱크가 튼튼해서 버틴다 이상의 압력 형성될 때 발생한다. 못 견딘다. 그 탱크가 못 견디고 찢어져서 폭발하는 것이 불레비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장 탱크의 균열입니다. 균열이 발생했대. 균열이 발생했다. 균열로 인한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 요거는 우리가 용어를 설명을 했는데 동적 평형 상태라는 말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속도,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속도가 동일한 상태,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는 어떨 때 형성되느냐면 얘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태, 뚜껑 덮어놨을 때 동적 평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장 탱크 균열이죠. 그러면 이거는 뚜껑 열은 거와 같죠. 저장 탱크가 균열이 갔으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 뚜껑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니까 절대로 동적 평형 상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죠. 동적 평형 상태는 밀폐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탱크가 균열이 갔다면 내부에서 외부로 뿜어져 나가겠죠. 액체가 뭐로 바뀌면서? 기체로 바뀌면서 뿜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동적 평형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동적 평형이라는 용어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겁니다. 뭐 요렇게 자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뚜껑을 덮어놨대. 근데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여기서 기체가 튕겨나가고요. 그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고요. 이거 두 개 왔다 갔다가 동일하면 요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그게 동적 평형입니다.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뚜껑이 덮여 있어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동적 평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뚜껑 딱 열면 그때는 어찌 된다? 뚜껑을 제거해버리면 오픈됐죠? 오픈되면 튕겨나가는데 돌아오는 건 조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속도는 빠른데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은 그저 너무 적다. 동적 평형이 될 수 없다. 요거는 그죠?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처럼 이게 블래비, 그죠? 블래비 현상에서 저장 탱크 외부 표면에 외부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 그러니까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물질로 바깥쪽에 단열대를 둘러싸버리면 밖에서 열이 탱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블래비를 막을 수 있다. 방지 대책, 그죠? 뭐 괜찮은 거죠. 그죠? 뭐 요걸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블래비 문제. 요 표현이 괜찮아요. 요 표현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는 요 동적 평행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정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요거는 뭐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열 전도성이 작은 요런 거, 작은, 그죠? 단열재로 완전히 단열해 버리면 탱크 속으로 열이 못 들어가서 가열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책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번은 이런 부분이 괜찮아요. 그래서 블래비 문제가 괜찮죠. 자, 실내 화재입니다. 실내 일반 화재 진행 단계. 그래서 앞쪽에 이제 발화기를 거쳐가지고 성장기, 그 다음에 채성기, 감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옳은 걸 찾으랍니다. 7번에 화재 초기에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이게 초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초기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성장기 있죠. 그죠? 요 성장기 하나에서 온도 변화를 보면 온도 변화가 이렇게 천천히 변하다가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온도 변화가 아주 작은 구간, 요 구간이 뭐냐면 초기, 빠르게는 그렇죠. 발화기. 그죠? 요게 초기고 발화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이어서 그죠? 나타난다.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를 따르게는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 그래서 초기하고 중기 몽땅 다 합쳐서 요걸 성장기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서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는 말은 초기가 아니고 중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초기 아니다. 그렇죠? 성장기,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환기, 그죠? 환기 지배형 화재,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환기 지배형, 연료 지배형, 요거는 꼭 구분하시자. 환기 지배는 뭐가? 그렇죠. 환기 지배는 왜 환기라는 말을 했느냐? 요 환기라는 말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라고 생각해 봐요. 공기. 그죠? 환기가 전체 연소 상황을 지배한다. 왜? 산소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말은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산소는 언제 부족한데? 그러면 최성기 때. 그죠? 근데 지금 저거 성장기죠. 성장기는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기 지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지배형 화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성장기는 연료 지배, 최성기는 환기 지배로 바뀐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최성기 그랬네. 최성기 그러면 지금 뭐 가장 극심한 단계 실내 전체가 불바다. 실내 화염이 최고죠. 맞죠? 실내 화염이 최고죠. 실내 산소 부족. 그죠? 그래서 이게 환기 지배형 화재. 그럼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니까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옳은 말입니다. 자, 감쇄기, 우리는 뭐 감퇴기 이렇게 되는데 용어는 뭐 저렇게도 씁니다. 뭐 이런 용어 저런 용어가 있으니까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쓰죠. 그래서 감쇄기, 감퇴기라고 생각하시면 화염이 급격하게 그죠? 소멸, 급격한 소멸, 훈소 상태가 되어서 백드래프트의 위협이 있다 해야 되는데 끄트머리 가서 없다.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여기서 감퇴기에도 그러니까 감쇄기에도 발생하지만 성장기에서도 조건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다. 막 그런 걸 했었다. 그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 그래가지고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죠. 근데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쓰려고 예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저런 거는 괜찮죠. 실내 화재 같은 경우는 표현을 다양하게 쓴다는 것이. 자, 8번 문제. 자, 불완전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불완전 연소, 우리가 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산소가 부족하다, 불완전 연소 이런 건데 산소 과잉 상태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바로 틀렸죠.
산소가 많은데 무슨 불완전 연소.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가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 1번 보고 답 체크하고 넘어갔겠죠. 그럼 이 문제 한 문제 찾는데 한 1, 2초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다른 걸 읽지 않아도 얘가 너무 털려가지고. 그죠? 다른 걸 보지 않아도 될 정도. 불꽃이 좋은 물체. 자, 접촉해서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한다. 온도가 낮으면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의 원인.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거름이 발생합니다. 불완전 연소는.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 배기가스, 이게 배기가스 배출이 불량하면 불완전 연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암기도 조금 하고 했죠. 그래서 산소 과잉이 아니고 부족할 때 발생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위험물에서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종류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죠? 요런 그죠? 지정수량 요거 암기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데 위험 등급은 우리 쪽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암기를 안 했었는데 그걸 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황린 20 맞고요. 마그네슘 50 맞고 유기과산염 10 맞고요. 과이염소산 66위험물인데 300 맞아요. 그래서 지정수량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등급은 위험한 정도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류위험물은, 그죠? 우리 세 개로 나누죠. 인류위험물. 그죠? 지정수량이 얼마? 50, 300, 1000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1등급, 여기 2등급, 이거 3등급이에요. 단순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죠? 중간에 이제 묶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삼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황린 정도까지 1등급으로 묶거든요. 그죠? 그런 거 정도만 조금만 한두 개만 신경을 쓰면 등급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300. 그죠? 거기다가 육류위험물에서 과염소냐 이런 것은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등급이 아니고요. 1등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죠? 답은 4번이 된 건데 우리 뭐 등급 이거는 그렇죠. 우리 다음번에 그죠? 위험물 암기할 때 등급 넣어서 같이 조금 외워주시면 뭐 충분히 중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쪽에서 저걸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자, 공부 분량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발화온도, 가연물의 발화온도, 그죠? 그 다음에 발화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원을 갖다 댔다. 자,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정의냐? 그러면 그렇죠. 인화점에 대한 정의죠. 점화원을 갖다 댔으니까 인화점에 대한 정의다. 자, 점화원을 점화원을 없앴다. 근데 자력으로 연소가 지속된다. 계속 탄다. 그래서 이걸 연소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체 가연물 같은 경우는 그죠? 요것이 한 10도 정도 온도가 더 높다. 기체는 같다. 이런 것도 공부했었고요. 자,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가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대. 발화하는데. 그러면 위험성은 낮아지게 되죠. 그죠? 위험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가연물의 연소점이죠.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높다? 아니,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월등히 높아요. 그죠?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월등히 높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그죠? 주어진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습도 워낙 많이 하고 이런 형태는 많이 출제가 됐던 거라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11번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 자, 발생 징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암기 많이 하는 부분이죠. 백드래프트의 발생 징후. 그래서 유리창 안쪽에 타르나 유사한 물질이 흘러서 얼룩졌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맞는 말이고요. 창문을 통해서 봤을 때 건물 내에 연기가 막 소용돌이 친다. 연기가 엄청 많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요. 화염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자, 창문과 문 손잡이를 손을 댔는데 뜨겁다. 내부의 온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 나온다. 성장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가 많은 게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때 연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 보통 건물 밖으로 연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최성기로 가면 갑자기 연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열기가 많아지게 돼요. 왜?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기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뭐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외우는 부분이죠. 자, 12번.
요 12번 같은 경우는 폭연, 폭갱인데 이 전이 과정을 지금 저런 식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신선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쪽의 질문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 쪽의 질문은 아니고 폭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뭐 자격증 이런 쪽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쪽에 나왔네요. 그죠? 그렇다고 뭐 책을 가지고 이걸 하기는 뭐 한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착화 다음에 당연히 뭐가 와야 됐겠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화염, 전파.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줄어 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압축이 먼저냐, 충격이 먼저냐. 충격이 발생하면 처음에 뭐 해야 된다? 꽉! 그죠? 압축해야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큰 충격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자, 착화 다음에 화염 전파고요. 그죠? 이놈이 이제 연소에 의한 연소파가 발생하고요. 그게 압축됩니다. 이게 압축된다고요. 그죠? 그럼 압축이면 내부에 힘이 모였다는 얘기니까 이거 힘 때문에 뭐가 충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압축해서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파, 압축파, 충격파 이런 순서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단열 압축이나 온도 상승, 그죠? 요거는 충격파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 온도 상승 나오는데 요 온도 상승을 요런 곳이나 요런 곳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폭갱이기 때문에 폭갱에서의 온도 상승은 충격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온도 상승이 요 충격파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어려울 텐데, 그죠? 그래서 온도 상승 사실 뭐 저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폭갱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13번이죠. 일반 화재, 그죠? 일반 화재. 자, 일반 화재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일반 화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웠냐면, 화재, 그러면 A급, B급, C급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죠? 그 중에서 A급, 일반 화재. A급, 일반 화재. 그러니까 화재를 분류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통전 중인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얘는 뭐다? 그렇죠. 이거는 C급의 전기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외출 시 전원 차단이 됐답니다. 전원이 차단될 때 전기가 안 흘러. 전기가 안 흐르는 전자제품은 뭐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일반 화재로 보라 그랬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자제품에 불 나면 그건 일반 화재인 겁니다. 그죠? 플라스틱에 불 붙은 거니까. 그죠? 통전 중이면 전기 화재지만 전원 플러그 뽑아놨대. 전원 플러그 뽑아놨으면 그건 전기 화재가 아닙니다. 일반 화재지. 자, 실외. 그죠? 실외 난로가 넘어졌답니다. 여기서 석유가 나왔네. 석유에 불 붙었죠. 그럼 얘는 뭐다? 그렇죠. B급 화재에 해당하죠. 어이구, 나트륨 막 폭발을 하겠는데 나트륨 분말 금속이죠. 그래서 얘가 뭐다? D급 화재에 해당합니다. D급 화재.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 화재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분류니까 그죠? 이것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었다 뭐 그런 겁니다. 거기서 괜찮다 싶은 것은 요게 조금 괜찮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죠? 꼭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죠? 저런 노트북이다 아니면 컴퓨터다. 컴퓨터에 전원이 뽑혀 있대. 저기에 불 났다. 그러면 전기 때문이 아니고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자제품은 일반 화재. 있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죠? 전자제품은 일반 화재다. 이런 거. 자, 요거는 정의가 하나 주어진다. 14번에 유리저장 탱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키워드를 좀 잡으시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장시간이 흘렀다. 그죠? 슬로버버는 물을 뿌리는 적시고 장시간 그럼 보일러오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라는 말 나오죠. 바닥까지 열이 전달될 때 그러면 하부의 물 여기까지 나오면 벌써 답이 나오죠. 장시간에 걸쳐서 열이 전달되고요. 바닥에 있는 물 이게 끓었다. 그래서 답이 뭐다? 보일오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크로스오버가 되려 그러면 화염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화염이 없이 이런 표현. 오일오버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하로 들어있는
그죠? 사료 위험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탱크.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이 절반 이하로 소량 들어있을 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폭발이 일어나면 요 보일러버나 슬로버버 같은 경우는 불붙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니까 화재 확대가 일어납니다. 이 프로서버는 화염이 없기 때문에 덜 위험하고요. 오일오버는 불이 아니고 폭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폭발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화재 확대보다는 그죠? 피해. 그죠? 피해. 그죠? 입히는 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나오면 키워드 몇 개만 잡으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5번 구액실 화재. 자, 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네. 구액실 화재. 뭐 플래시오버 그랬네요. 최성기, 감쇄기 사이에서 발생해서 충격파를 수반한다 그랬죠. 우리 플래시오버는 실내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것이 플래시오버예요. 그 플래시오버는 우리 꼭 기억하죠. 플래시오버는 최성기, 감쇄기가 아니라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충격파를 수반한다 틀렸죠. 충격파는 없습니다. 화염이 일어나는 거지. 자, 굴뚝 효과 뭔지 안다, 그죠? 굴뚝이 발생할 때 계급부에 형성된 중성대 상부 위쪽에서 공기 유입 틀렸죠. 위쪽에서는 그죠 배기가 일어나고요. 아래쪽 하부에서는 유입이 일어나죠. 그죠? 연료지배형 화재. 연료지배형 화재는 아직 산소는 좀 풍부하다. 그죠? 환기지배형 화재보다 그렇죠?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산소가 풍부하니까 그죠? 빠르다 그런 말이네요. 자, 화재 플룸 뭔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겁니다. 화재 플룸은 그죠? 뜨거운 그죠? 열기가 위로 상승하는 열의 흐름, 열기둥, 불과 연기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화재 플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플룸은 실내 공기의 압력 차이로 그랬죠. 압력 차이가 아니라 밀도 차로 가벼워진 건 올라가고요. 무거운 건 내려오고요. 그렇죠?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복도를 따라서 굴러다니는 이건 뭐예요? 롤오버 현상이죠. 이런 키워드 잡아도 저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네요. 말이 좀 길어지면 전체를 다 보려고 하시지 말고 키워드만 좀 잡으면 조금 수월하죠. 자, 16번입니다. 이거 16번은 위험도거든요. 위험도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순서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순서 가지고 바로 답 바로 찍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걸 막으려고 A, B, C로 준 거예요. 이거는 공식 가지고 계산하에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요거 하한계 주어지는 하한계 위쪽에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런 식으로 계산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하면 되죠. 자, 그렇게 계산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여기 집어넣어서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고 우리 이제 저기 예상 문제 할 때도 그죠 풀어봤고 모의고사 할 때도 풀어봤고 했던 문제입니다. 뭐 얘네나 거의 똑같아요. 위험도. 자,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얘가 키워드입니다.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그러니까 이놈은 감지기 중에서도 열감지기라는 얘기고 열감지기 그러면 차동식이 있고요. 정원식이 있고요. 보상식이 있고요. 복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 상승률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차동식이 됩니다. 차동식. 일정 상승률 차동식. 정원식은 그죠? 정해져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울립니다. 그죠? 바이메탈을 쓰죠. 바이메탈을 쓰는데 요 차동식은 그죠? 다이어프램을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동식인데 감지기 알았는데 넓은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포가 되는 거예요. 한 점이라고 하면 스포트가 되는데 넓은 범위 그랬으니까 분포형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 소방시설 중에서 경보설비 알린다. 그래서 경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시각경보기 번쩍번쩍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럼 전멸을 가지고 알린다. 맞아요.
R형 수신기죠. R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 그죠? 감지기나 반시기, 감지기는 천정에 붙어 있는 거고요. 발신기는 벽에 붙어 있는데 플라스틱 제끼고 손으로 누르는 수동식, 그게 발신기입니다. 그죠? 1대1 틀렸습니다. 그죠? 왜 틀렸느냐 그러면 R형 수신기는 대규모 아주 규모가 큰 건물이나 여러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중간중간에 뭐가 붙어 있다? 중간중간에 그렇죠. 중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붙어 있는 이 중계기에 1차로 모았다가 그 중계기에서 랜선 타고 우리 이제 그죠? 우리 관리실로 들어가는 거죠. 방제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계기가 있고요. 요 중계기에서 방제실로 가는 건 랜선을 타기 때문에 요거는 디지털 신호로 가거든요. 고유 신호로 갑니다. 그죠? 뭐 그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붙는다 틀렸죠. 바로 다이렉트로 붙는다 그러면 P형. 그죠? 바로 다이렉트로 붙는 건 소규모. 그래서 P형 수신기라고 하면 되는데 R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있는 대규모 건물. 자, 비상방송은 소리로 알린다. 그런데 이건 방송이니까 음성으로 알린다. 자, 이온화식이 있고 광전식이 있다는 말은 이것들은 전부 연기 감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온화식과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대한 얘기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자, 19번에 자, 소화방법, 위험물의 소화방법 중요하다 그랬죠. 위험물의 소화방법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황린 같은 경우는 물하고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냉각 소화하면 됩니다. 그죠? 자, 유황이네요. 그죠? 물을 이용해서 냉각 소화한다. 그렇죠. 자, 이거 기름입니다. 경유, 휘발유 이런 거. 그죠? 포 이용하는 질식 소화. 포를 이용했다. 질식 소화 맞죠? 기름이니까. 그죠? 유리화재. 탄화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탄화물. 이거 알킬 알루미늄. 그죠? 얘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다? 금수성, 삼류에 속하죠. 그래서 얘들은 금수성에 속하니까 물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건조사, 팽창, 질석, 그죠? 질식소화 맞죠? 그래서 다 맞다. 그죠? 다 맞다. 자, 20번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의 특징이니까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우리가 여러 개를 공부를 했는데 무색무취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예요. 독성 같은 건 없습니다. 독성은 없어요. 하지만 질식은 시킬 수 있어요. 독성은 없지만 질식 소화 효과, 기화열 흡수에 의한 냉각, 그렇죠? 질식 소화. 그리고 냉각 효과가 제법 크다 그랬습니다. 냉각 효과. 삼류하고 오류 위험물의 소화에 사용한다. 삼류 위험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죠. 삼류 위험물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니까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오류 위험물은 질식 소화 자체가 안 돼요. 자체에 뭐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자체 전기압 그죠? 자체 전기압, 이산화탄소는 그죠? 큰 압력으로 눌러갖고 액화시켜서 용기에 저장하고 있는데 자체 전기압이 매우 낮아서 틀렸죠? 자체 전기압이 매우 높으니까 다른 방사하는 방사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밸브만 딱 열면 어찌 된다? 스스로의 압력, 그죠? 전기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온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별도 이런 거. 자, 4번, 2번이 되네요. 21번, 할론이네요. 할론. 자, 할론 소화약제, 그죠? 관한 설명 21번에. 저 할론이, 그죠? 이산화탄소가 붙어갖고 할론이 나왔다. 참, 그죠? 옳은 거 찾으랍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지방족 탄화수소가 뭐냐면, 방향족이 있고 지방족이 있어요. 지방족과 방향족이 있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방향족은 우리 벤젠 고리 같이 육각형으로 붙는 것이 있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줄줄이 붙었으면 여기에 육각형 이런 고리 형태의 이런 것을 벤젠이라고 합니다. 요 벤젠 고리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그건 방향족이에요.
냄새 나는, 우리 방향제 그러죠. 그죠? 냄새가, 특유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얘가 붙어 있어요. 벤젠 고리가, 육각형 고리가. 그런 애들이 방향족이고 요거 아닌 나머지 탄화수 전부 다를 지방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메탄올, 에탄올, 메테인, 에테인 뭐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지방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탄화수소, 우리가 공부했던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이런 거죠. 자, 의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젠 원소 17쪽이죠. 치환된 화합물이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저게 바깥쪽에 탄소가 있는데, 그죠? 바깥쪽에 붙어 있는 탄소, 여기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었대. 탄소 하나, 수소 네 개, 메테인이죠. 근데 요 수소 자리에 요렇게 불소가 붙고요, 염소가 요렇게 하나 붙었대요. 요거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자리에 BR 같은 것이 붙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뭐다? 할론입니다. 그죠? 할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메테인하고 에테인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 틀리죠. 아니, 저 메테인이나 에테인 옆에 있는 수소 떼내고 그 자리에 17쪽의 원소가 붙으면 완전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화학결합을 했으니까 전혀 다른 물질,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됐다. 그런데 성질이 비슷 틀린 거죠. 혼합물이 아니라고요. 화합물이니까 완전 다른 물질이 됐다. 자, 할론 1301이죠. 1301. 1301은 좋은 성질이 너무 많아요. 1301은 좋은 성질이 너무 많은데 안 씁니다. 왜? 그렇죠.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오존층 파괴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대신에 누구 쓴다? 1211을 쓰죠. 왜? 요 놈은 뭐 소화시키는 능력이나 독성 이런 거 다 보통인데 딱 하나, 그죠? 오존층 파괴 능력이 최저죠. 그래서 쟤를 쓴다. 그래서 모두 상온 상합에서 기체 맞습니다. 자, 유류화재나 전기화재, 금속의 수소화물, 유기 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있다. 여기서 유류화재 B급, 전기화재 C급 맞습니다. 가스계소와 약재들은 공통적으로 B급 화재, C급 화재에 사용돼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금속의 수소화물이면 삼유위험물이죠. 삼유위험물은 약재를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틀렸죠? 삼유위험물. 요거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위험물이거든요. 오류위험물은 저거 이용해서 불을 끈다, 질식소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질식소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불 끈다? 물 뿌려서 불 끈다. 오류위험물은 물 뿌려서 불 끈다. 자, 할론, 240이 상온 상합에서 액체입니다.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액체로 존재하고요. 자체적인 독성은 없지만, 그죠? 독성은 없지만 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열분의 시 독성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렇네요. 자, 할론 12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서 맞아요. 한 2기압 정도면 바로 액체로 바뀝니다. 아주 손쉽게.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액체로 바뀌어요. 저장이 참 수월하겠죠. 압력 약간만 가하면 액체로 바뀐다. 그러면 거꾸로 걔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도 아주 낮은 압력이죠. 그래서 밸브 열면 뿜어서 나오는 압력이 너무 약해요. 그죠? 그래서 저장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 약재의 원활한 방출을 위해서 방출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죠? 방출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기억하면 좋겠네요. 질소가스. 얘가 방출원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압해서 뿜는다. 이게 옳은 말이죠. 왜? 자체의 전기압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자, 포소화약제. 자, 22번에 포소화약제. 자, 포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자, 불화담배포 뭔지 알죠? 담배포인데 거기다가 불 속에 그저 합성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단백포의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불화단백포죠. 그래서 불화단백포 소화약제는 불 속에 계면 활성제 첨가 맞죠? 요거 첨가 그죠? 단백포 소화약제의 단점 그죠? 요거 단점이 유동성인데 요 유동성이 좋지 않다 찐득찐득. 근데 그걸 보완했다 옳은 말이네요. 자, 알코올형포, 알코올포라는 얘기인데 소화약제는 캡톤, 알데히드, 아민 이런 것들은 외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수용성인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성 용제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쓰려고 만든 게 알코올형포라 그랬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단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 그렇죠.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 그죠? 내유성이 뛰어나서 소화 속도가 빠르다. 소화 속도가 느리고요. 내유성이 나쁩니다. 내유성이 좋은 건 뭐다? 수성막포가 내유성이 좋은 거죠. 그죠? 자, 합성 계면 활성제 포라고 하면 여기에 탄산수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동성, 저장성, 우수. 왜? 합성이니까. 저팽창부터 고팽창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옳은 말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틀린 것 찾아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괜찮죠? 그죠? 포소화약제는 조금만 내용을 넣어버리면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좀 귀찮아도 꼼꼼하게 암기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도 있고요. 그죠? 자, 요거는 모르겠죠.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미친놈이라는 거지. 이걸 낸 놈은. 그죠? 내 생각은 그래요. 문제를 25문제 다 내놨는데 분명히 연소 문제가 들어갔을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급조를 해서 어딘가에서 구워온 문제 같아. 이걸. 그죠? 이걸 구워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툭 집어넣어서 그래서 만점을 맞겠다는 것이. 만점을 맞겠다. 그래서 넣은 거야. 틀려라. 결국 물어본 거 뭐냐면 복사열유속이거든요. 복사열유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게 태양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바깥쪽에 이렇게 우리가 가상의 구면을 잡아봐요. 태양의 가상의 구면을 잡으면 이 가상의 구면으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 있죠. 그 빛들이 이 가상의 구 표면을 뚫고 지나가겠죠. 요거 이야기 있어요. 그죠? 요 구면을 뚫고 지나가는 빛 양, 복사된 양. 근데 그거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빛이 이렇게 가니까 요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어지면 단위 면적,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가로 세로 1m, 가로 세로 1m 이런 단위 면적을 잡았을 때 이걸 뚫고 지나가는 복사선의 양은 점점 어찌 될 것이다? 줄어들겠죠. 여기서 멀어지니까. 그죠? 거리에서 거리하고 관계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그 양은 작아지는데 그게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면 있죠. 요 구면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면을 뚫고 지나가니까 구면이 들어가야 돼. 구면. 그래서 구의 표면적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아따, 이거 환장하겠죠? 구의 표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분율 나오죠. 열 에너지 분율.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염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 중에서 분율이 0.5,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총 에너지 중에 절반은 무슨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된다. 요거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율이 0.5라는 말은 그죠? 그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총 에너지의 절반은 복사라는 방법으로 외부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다.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화재가 발생한 곳인데 거기서 1m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m. 그래서 이 1m를 그저 반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구면을 하나 그리고요. 이 구의 표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표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4파이r 제곱 요게 표면적이에요. 요거 r은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요 r이 얼마다? 1m인 겁니다. 1m. 요거 요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그죠? 3.1415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게 이겁니다. 원주율. 그래서 이게 3.14인데 여기서는 계산을 수월하게 하라고 저기 원주율을 3이라고 줬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4고요. 요거 3이고 요거 1의 제곱이니까 이거 다 합쳐서 얼마? 그렇죠. 12가 되죠. 그죠?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120kW거든요.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 분율이 0.5가 복사로 나온다는 말은 절반만 복사의 형태로 방출된다.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출되는 양이 60kW예요. 그죠? 그런데 단위 면적 단위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표면적 12로 나누면 얼마? 그렇죠.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마음에서 지우세요. 마음에서 지워. 이거는 그죠? 퇴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쪽에서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과학이죠, 과학. 그죠? 과학.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둥그런 그 구체 있죠, 구. 그죠? 이걸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학으로 그죠? 적분을 해서 구해요. 이거를 이 가우스면의 표면적을 적분을 해서 구한다. 뭐 이런 게 버려야 되겠어. 뭐야? 미친 것 같다, 그죠? 이걸 찍어서 풀었네. 훌륭하다, 그죠? 그죠? 신이 막 확, 그죠? 작두를 타듯이 저걸 답을 찍었네요. 자, 이제 이걸 볼까요? 자, 요거는 혼합가스입니다. 다 줬죠? 그죠? 그게 뭐 알면 된다? 그죠? 르샤틀리에를 사용할 텐데 혼합가스의 하한계를 구하기 위해서 르샤틀리에를 쓰면 된다.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공식은 어떻게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혼합가스의 하한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에 기체가 이제 3개가 있는데 20, 40, 40이니까 몽땅 합쳐서 얼마? 100이 되네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자, A라는 기체, 그죠? 요거 20%. 그런데 그놈의 하한계 4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기체 총 40%를 차지하는데 B라는 기체는 하한계가 20이라 그랬고요. 자, C라는 기체 요거 40%고요. 자, 그놈의 하한계가 10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서 5가 되고요. 여기서 2가 되고요. 여기서 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몽땅 다 합쳐서 얼마? 11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10은 L분의 10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그래서 11분의 100 이렇게 되죠. 요 우리가 식으로 또 많이 적어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대충 봐도 10분의 100이니까 10보다 좀 적겠네요. 그래서 9.1 정도로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뭐 한번 나올 거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서야 나왔네요.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 자, 요 25번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물하고 만났을 때 발생하는 기체에 대한 문제니까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칼륨이죠. 이렇게 쓰는 게 칼륨입니다. 알칼리 금속. 요거는 물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그렇죠. 요거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탄화 칼슘이죠. 그죠? 탄화 칼슘은 물하고 만나면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하고요. 과산화 나트륨이죠. 그러면 이거 나트륨이라는 것은 알칼리 금속이고 과산화라고 했으니까 과산화물. 그러면 요 알칼리 금속이 뭐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렇죠. 무기 과산화물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무기 과산화물. 그래서 이 무기 과산화물 그럼 인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물 만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더라? 그렇죠. 요놈은 산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얘가 답이네요. 그죠? 오, 황화린. 그냥 황화린을 줘도 됐을 텐데. 그죠? 요걸 황화린이라고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황화린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오가 붙었네요. 황화린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7황화린 이런 것도 있고 5황화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황화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런 것은 장식이니까 그죠?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는데 공통적인 성질도 있고 그래서 5황화린 그러면 얘는 그렇죠. 황화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는 걸 찾으라. 그렇다면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형이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23번처럼 그런 문제는 마음에서 지우자. 그죠? 그런 건 없는 것처럼.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